안녕하십니까. 민족음악학자 김요신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그 스테이지에서 국악 분야 인터뷰어로 종종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도남은 국악당과 남산 국악당에서 함께 연합하여 준비하는 한국 즉흥음악 축제와 관계된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분을 모셨는데요. 각자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즉흥음악 축제 예술 감독이자 대금 연주가 유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회 즉흥음악 축제를 같이 함께 했었던 해금 연주자 김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이한빈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1회 즉흥음악 축제에 참여했었고 현재는 그레이 바이 실버라는 팀으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즉흥음악 축제가 작년에 2023 1회가 있었고요. 올해 2회를 맡게 됐는데 또 유홍 감독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한국 즉흥음악 축제를 이끌어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됐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1회를 끝내고 어떤 정리를 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2회 축제를 준비하면서 조금 달라진 점, 좀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작년 1회 축제에서는 저희가 의외성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그런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무대에 올리는 그런 연주로서 이제 축제를 구성했고, 이번 2회 같은 경우에서는 공감, 교감, 뭐 관계라는 주제로서 즉흥음악에서 이제 기존에 활동하셨던 그런 연주자분들, 그룹들 위주로 해서 이번 축제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난 14일까지인가가 신청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었는데 마감이 됐죠, 이제는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남산국악당에 이제 저희 그 축제에 관한 경우고, 이제 지금 프린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네.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발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는 공모가 마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두 군데에서 연합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남은 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프린지 콘서트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산 국악당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메인 무대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제가 프린지에 대한 거를 미리 여쭤봤고, 왜 두 분을 보니까 작년에 그 공모 이 열리는 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택이 돼서 연주를 하시게 된 것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작년 이야기를 하는 김에 작년에 참가하시고 어땠는지 두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의외성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와닿았던 이유가, 첫 번째로 그 공고를 확인했을 때 받았던 의외성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즉흥음악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또 도남은 국악당, 남산국악당이라는 이런 어떤 공식적인 정규 예술기관에서 축제와 워크숍을 연다고 이러면서 저는 이제 엄청난 의외성을 가지고 바로 공모를 넣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예상했었던 것과 또 굉장히 훨씬 더 좋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관계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티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되게 큰 발판이 되었다라고 저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게 그랬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네. 좀 이따 네.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지은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즉흥음악이라는 게 뭘까 아직 잘 모르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되게 저에게는 안개 같은 장르였고 내가 다가서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그런 음악이었는데 한번 태국에 갔더니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떨 때는 그림에다가 음악을 입히기도 하고 어떨 땐 시에다 음악을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다루는 그 악기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아, 내가 해금으로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음악 말고 다른 음악을 해도 이게 예술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되게 어린 마음에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일을 하던 차에 이 공모를 보게 되었고,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게다가 1회 1기 이런 것도 저에게 되게 또 의미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되던 안 되던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해봤고 와서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많은 걸 배워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를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게 이 도남원에서 준비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4회의 워크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또 찾아보니까 다 한 번 더 늘려서 5번의 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워크숍을 이렇게 늘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제 실행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 늘리게 되고 또 어떤 반응이 왔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린지 콘서트의 워크숍은 저희가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거나 어떤 테크닉을 가르치고 뭐 이런 부분의 그 목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프린지 아티스트들 선정된 예술가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보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숍도 이제 횟수가 한 회 더 늘어나기도 했고 이제 그것은 이제 아티스트들 간에 더 교감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저희가 이번 올해 2회에서는 이제 특강이나 이런 강사진도 또 보다 강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충분한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갖고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조금 더 보장하는 생각에서 그 워크숍을 참여할 수 있는 건 뽑히신 분들만 하는 거지 뭐 참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고 싶어요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우선은 저희는 지금 선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선발된 예술가들에게만 좀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궁금한 게 그 4차례 또 이번엔 5차례의 그런 워크숍이 될 텐데 즉흥음악을 가르친다고 될 수 있는 게 즉흥이라는 게 붙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워크숍을 한다는 건 약간의 교육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라도 좀 뭐 배운 그걸 경험한 입장 내지는 그걸 구성하시는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제가 짧게만 먼저 진행에 관련된 거를 조금 정보 전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런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그림을 본다든지 하나의 모양을 형상을 공유하고 이제 자기의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런 좀 공통적으로 집중해서 자기의 음악을 자기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워크숍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보고서는 각자가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로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종의 그런 재료들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워크숍을 하신 건가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워크숍 내용들이 좀 정리된 부분들이 이제 유용생님이 예술 감독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이제 워크숍을 전반을 이끌어 주셨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즉흥 음악 안에서 즉흥성에 가려져서 놓칠 수 있는 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짚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짚어주면서 저희도 이제 그것을 이제 워크숍이니까 그 안에서 앙상블을 한 번씩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던 블라인드 스팟을 한번 다시 조명을 켜보는 작업들을 해봤었고요. 또 그때 계셨던 강사분 중에 이제 제레드 레드몬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래픽 스코어라는 그 이제 형상학고라는 아까 말씀하신 그림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 개념들을 활용해서 음악으로 치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유형 분석을 좀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이렇게 하세요라는 가이드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즉흥 음악가들은 어떤 식으로 음악을 해석해 왔는가, 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저희가 이게 즉흥 음악이라고 해서 구조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태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서 정말 거장이시고 네. 이제 평생에 걸쳐진 연주 노하우라든지 또 그런 음악 외적인 삶의 태도, 그 음악을 대하는 어떤 정말 다양한 접근 방식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많이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가장 그 기억나는 부분은 강태현 선생님의 연주법이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순한 호흡을 사용을 하시죠. 그런 뭔가 네. 테크닉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강태현 선생님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는지 좀-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예, 네, 연주자분이시고 이제 되게 독특한 그러니까 고유의 자세와 또 고유의 테크닉들을 활용하시는 연주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딱 강태현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디벨롭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앙상블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율할 때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내세우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앙상블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을 굉장히 많이 나누셨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교육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이렇게 수직적인 교육이라는 네. 방식보다는 어떤 이렇게 정말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좀 배운다라는 과정이 많았던 것 굉장히 같아요. 놀라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 회차가 네, 되게 네.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지금 연주를 각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에게 각각의 자신만의 이렇게 깨우치는 순간이 그분의 네. 이야기를 통해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은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 워크숍이 어느 한 부분에서 연주자들 그리고 참여자들에게 빛을 좀 밝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정말 대학교 새내기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베를린에서 하는 한국창작음악 축제에 초청을 받아서 해금 연주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악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정말 길을 잃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했던 연주만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첫 시작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저히 무슨 음악인지 제 자신한테도 이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태국에 가서 조금 알 것도 같다 싶었는데 이제 이번 그 프린지 워크숍을 통해서 그게 그런 것들이었구나 하면서 제 옛날 그 기억들 그리고 그 것들이 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그 말들이 다 그냥 이 즉흥 음악이라는 음악 장르뿐만 아니라 제가 그 밖에서 그냥 이 창작 음악들 5선포에 있는 악보들을 연주할 때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졸업을 앞두고 논문을 써야 하는데 뭘 써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서 손도 안 된다. 그걸 굳이 왜 하냐라고 얘기를 많이 한 그 해금 3조를 기반으로 만든 현대 음악 그 그래픽 스코어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네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즉흥음악 축제에 참여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네요. 그렇군요. 네, 계속 이제 태국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게 우리 지은님한테는 이 즉흥 음악이라는 거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태국에서의 그 음악 예술적 경험이죠. 예술적 경험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즉흥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이 분야로 들어오시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지은님은 그게 맞죠? 네, 맞죠. 거기에 뭐 더 덧붙이실 게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악 중학교 그러니까 저 14살 때부터 이렇게 거의 반평생 이상을 국악만 이렇게 하다가 항상 국악신에서 배우는 건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가락 그리고 그것을 답습해야 하는 연주법 이런 정말 틀이 정말 견고하게 짜여진 음악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음악뿐만 아니라 학교에 내에서의 규율이라든지 그렇죠. 모든 게 엄격하죠. 이런 네.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 음악 자체도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즉흥음악이라는 것을 살짝 맛봤다라고 할 때 저는 이게 뭔가 엄청 큰 재미다, 희열이다 보다는 충격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 큰 충격을 받다 보니 그 사이에 조금의 희열과 내가 이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 전 지금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갇혀있던 음악에서 열린 예술의 세계로 가는 그 네. 과정 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재즈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네. 5성부보다 코드를 먼저 보면서 이제 자라왔던 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미국의 학교를 딱 갔을 때 느낀 점이 이거 내가 흑인이 판소리 배우러 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네, 미국에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재즈 피아노 전공으로 네.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재즈를 좋아해서 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뭔가 재즈를 잘하고 싶다기보다 나의 음악을 하고 싶은 성향이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고 특히 이제 작곡을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꼭 5성보로 제공되는 작곡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곡을 쓰는 특히 독창성이 있는 곡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작곡은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이제 저는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그냥 곡을 계속 많이 쓰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미치 하우퍼라는 교수님의 이제 임프로비제이션 챔버 앙상블이라고 해서 집단 즉흥 앙상블 수업을 듣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업에서도 정말 그냥 랜덤하게 학생들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악기, 뭐 클래식 하프, 뭐 아프리칸 드럼, 뭐 엄청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시간만 제공이 되고 거기에서 서로 인사, 점심 뭐 먹었는지만 얘기하고 바로 이제 7분 하고 딱 이제 공연하는 것에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신비로웠던 이유가 한 10번 정도를 연주를 하면은 8번 정도는 그냥 그런 게 나와요. 그냥 수업 같은 게 나오고 한 번은 정말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연주가 나오고요. 근데 그 나머지 한 번이 정말 그 우주가 보여요. 연주하는 동안 그냥 약간 그걸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정말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기 앉아있는 듣는 학생들 그냥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우주가 한번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이제 강하게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제 개인 작업들 계속 해가면서 작곡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구조적인 이제 생각을 확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되게 필연적인 요소가 이 즉흥 연주를 하는 것이구나. 이 즉흥 연주를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그 다음을 만들어가는 이제 우연과 필연을 다뤄보는 경험이 내가 이제 작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계속 할 때 즉흥 음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버클리에 있을 때의 학교에서의 경험이 또 그런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경험. 얘기만 들어도 저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악기를 이제 녹음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아주 멋진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이 페스티벌 직접 이끌고 계시는 선생님의 경험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10년부터 저는 독일 베를린 거점으로 이제 현대음악 쪽에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요. 독일에서 저는 현대음악뿐만 아니라 이제 즉흥음악을 계속 연주할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연주가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제 전통 음악으로서의 교육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이제 깨고 나와서 정말 그런 하나의 그런 자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또 제 악기에 대해서 그 음악가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내 음악에 대해서 더 탐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독일로 가시면서 이제 더 그런 열린 음악, 즉흥 음악에 대한 그런 관심과 세계가 열리게 된 거라고. 네, 뭐 유럽 이제 한국에서와 또 이제 다른 음악 환경에 이제 놓여지면서도 이제 또 새로운 음악과 정말 새로운 예술가들을 만나게 되니까 저한테 제가 알고 있던 음악에 대한 개념이나 예술가로서의 그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더 열리게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죠. 지금 이제 독일에 계신다 그랬는데 혹시 독일 내 아니면은 이제 유럽의 상황을 아실 테니까 거기에서 한국 음악을 그러니까 국악이죠. 한국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처럼 연주하시는 분이 선생님 말고 또 있나요? 제가 맨 처음에 연주자 생활을 이제 시작했을 때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이민이나 뭐 어떤 계기로서 직장, 뭐 배우자의 직장,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구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계셨는데 실제로 연주가로서 이제 그쪽 음악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연주하는 연주자는 없었고 지금은 좀 그래도 꽤 생기는 편입니다. 몇 번 생기셨고. 악기 좀 뭐 성함은 말씀 안 해주셔도 악기는 어떤 악기? 선생님 대금이시고. 뭐 대금도 있고 해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야금도 있고. 여러 악기가 네, 있군요.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지는 않고 근데 예전에 비교했을 때 좀 더 생겨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약간 잘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선생님이 하시는 그 독일 내의 그 음악 활동은 에이시안 아트 앙상블이시잖아요. 그거는 현대 음악이라고 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대 음악과는 관계없는 정말 즉흥 음악인 것인가요? 어떤 그룹인가요? 성격이? 제가 하고 있는 아시안 아트 앙상블은 현대음악 연주 단체입니다. 저희는 아주 아카데믹한 현대음악을 주로 연주하고 현대음악 작곡가들의 작품들을 주로 연주하고 물론 저희 모두 즉흥음악에 또 굉장히 조예가 깊고 오랫동안 해온 연주자들이어서 또 때때로는 이제 즉흥음악을 같이 연주할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현대음악. 작곡된 현대음악을 작곡된 현대음악. 그럼 주로 유럽의 연주하고 작곡가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대금 파트를 대금을 위한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작곡가들이 이제 대금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이제 모르는 작곡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작곡가와 또 이제 악기를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작품을 이제 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럽에서 작곡가들이 선생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국악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포함시켜서 국악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는 연주자들을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역할도 지금 하신다고 봐도 되겠네요. 근데 제가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악이 단순히 그냥 국악의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악과도 합쳐질 수 있는 음악으로 나가서 더 음악적인 시장을 넓히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즉흥음악 축제도 음악 이게 이제 발전에도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에서도 목표였고 좋은 음악들, 좋은 예술가들이 계속 이렇게 연주하고 작품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뭐 전통 음악 국악 연주가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진지해지고 막 무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가볍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작년에 연주하실 때 이건 정말 좋았어. 제가 궁금한 게 워크숍을 하고 팀을 짜주면 그 팀이 본격적인 그 프린지 콘서트를 하기 전에 모여서 연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즉흥 음악이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뭔가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연습할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실제로 연주한 것보다 연습할 때가 더 좋았어. 뭐 이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에피소드들이 많이 네, 그런 얘기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저희 팀 안에서 작은 밈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연주, 그러니까 좋은 연주를 위한 연습 과정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역시 행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행이라는 단어가 저희 안에서 밈이었는데 이제 국악 전공하신 분들은 행할 행자를 생각하셨고 그 서양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행아웃 할 때,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논다는 행을 얘기한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생각을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의미가 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이 많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어느 날 얘기해 보니까 각자 다른 행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행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커피도 네. 마시고 네. 삶도 되게 네. 많이 네. 나누고 음악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랬는지 공연을 준비하는 연습 과정 그러니까 모든 연습 과정이 되게 밀도가 좀 높았었어요. 저희 안에서. 그래서 네. 뭐 공연 때 어땠는가가 그렇게 저희한테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냥 네. 연습 과정과 공연까지가 다 그냥 그 과정 전체가 하나의 저희 안에서의 약간 작품, 그죠. 과정 이렇게 좀 느껴지는 과정이 있는데 행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저는 되게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네. 이제 새로 만나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은 우리 행 많이 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1회 즉흥음악축제의 단어 그러면은 행 맞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은 팀은 아니셨던 아니었습니다. 거죠? 네. 네. 우리 지은님은 어떠셨나요? 뭐 재밌는 일이 있었나요? 이 연주를 하면? 저는 일단 아직 제가 걸음마 단계라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이 무대가 가장 역대급으로 준비하는데 스트레스가 없었던 무대였어요. 네. 즉흥음악이어서 그랬나요? 그렇다기보다도 네.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과 그들의 세계를 나누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사실 국악하는 친구들이랑만 있을 일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 팀에는 그 무용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전자음악을 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아예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의 그 예술 어법이 내 해금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정말 저희도 행을 많이 했거든요. 네. 되게 사이가 좋았던 기억이 나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합이 좋을수록 이 나누는 에너지가 크구나를 어느 연습하는 시점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없더라도 모여서 못하면 줌으로 수다라도 떨자. 그래서 저희는 줌으로 모인 적도 있었고 많이 친해졌네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너무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연주가들, 예술가들이 네. 이런 그런 관계들을 더 네. 발전시키는 역할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목표 그러니까 중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거든요. 행이라고 할까요? 네. 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네. 네. 즉흥음악 축제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네, 저는 훌륭하시네. 생각하니 아니 그러네요. 네, 감독님 큰일 그거 하셨네요. 네. 네, 큰일 저는 이런 하셨습니다. 세세한 네. 내용은 지금 여기 모르셨죠? 인터뷰에서 듣는 그러시죠. 거거든요. 그러시겠어요. 혹시 어려운 일만 있으셨나요? 즐거운 일은 없으셨나요? 이 이야기에 버금가는 뭐 작년 이야기를 되짚어볼 때 재밌는 일 없으셨나요? 사실은 모든 게 사실 다 재밌었습니다. 원래 즉흥음악 축제이니만큼 저희가 뭐 어떤 사실은 예상을 하고 뭐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사실은 즉흥이기 때문에 네. 모든 매번 순간에 그냥 기대감만 있었지 뭔가 걱정이 된다거나 뭐가 뭐 예상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진행과 예술 감독을 맡으면서도 굉장히 그날 되게 기대하면서 즐거웠어요. 즉흥적으로. 네. 네. 제가 뭐 예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되는 것이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즉흥음악 축제는 즉흥적으로 잘 가게 되는 에너지가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사실은 2015년 정도였었나요? 외국의 연주자를 초청을 해가지고서 즉흥음악 그런 그 학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었어요. 세계음악학회에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살짝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연주자들이 이제 모여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를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연주자가 있다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저 사람은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약간 밀리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그런 것 때문에 행이 필요한 건가요? 어떠셨나요? 뭐 이게 저는 이제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연주라는 개념 자체가 언어로 저희는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뭐 관련된 얘기를 잘 아시는 분이면은 그분의 말이 많아지는 때가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제가 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조금 말을 그냥 좀 듣는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아닐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네.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고 하듯이
그런 차이가 좀 뚜렷하게 성격이 뚜렷하게 나오는 음악이다 보니까 즉흥 음악은 성격이 더 뚜렷하게 나오게 저는 되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네, 그게 잘 숨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말버릇들 같은 게 연주에 그대로 적용돼서 나올 때 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재밌네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연주하는 본인은 이게 나의 그런 네. 버릇에서 비롯된 네. 연주로구나. 근데 저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한 분들은 음. 아세요. 연주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저의 그 평소 모습인 게 나오니까 근데 되게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그게 보여요. 그래서 행을 하면은 네. 저분의 그 성격. 어떤 네. 성격, 뭐 어떤 말버릇 이런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연주에서 내가 좀 더 이 스펙트럼, 저 사람에 대한 스펙트럼을 좀 더 네. 이해할 시간이 높아지는. 그리고 알게 되면은 그분이 그렇게 나올 때 나의 음악을 연주할 네. 때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도 알게 되겠네요. 네, 그게 뭔가 막 뭘 짜놓는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아까 저희가 안면을 한번 그쵸. 턴다 네.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정도의 개념이지 않을까? 네, 재미있네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질문지를 살짝 이제 먼저 드렸었는데 거기에 없는 것들도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어려운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즉흥 음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국 음악 전공자들은 이미 신화위를 떠올릴 것이고 일반 대중들은 아마 즉흥 음악 그러면 재즈를 떠올리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들이 즉흥 음악이라는 것에 대해 재즈, 뭐 신화위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즉흥음악 축제에서 추구하는 즉흥음악과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전통 음악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신화위를 또 즉흥성이 강한 음악으로서 저희가 얘기하고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시듯이 재즈나 뭐 바로크 음악도 네. 그렇고 이제 그런 즉흥성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저희 지금 한국 즉흥음악 축제에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즉흥음악이라는 거는 어떤 양식이나 음악적 구조 이런 것들을 없는 말 그대로 자유즉흥 음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유즉흥을 추구한다라 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예술 장르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서로의 기준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롭게 섞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 즉흥음악 축제 뭐 아까도 얘기가 조금 나왔지만 뭐 국악, 클래식, 재즈, 뭐 전자음악, 대중음악, 무용 뭐 아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공연을 무대를 올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신화위, 재즈만 즉흥음악으로 알고 있던 분들은 그런 것은 양식을 갖춘 즉흥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유 즉흥음악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두 가지 종류의 즉흥음악을 생각을 구별해서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좀 간단하게 이제 즉흥음악에 대해서의 구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을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악하는 사람들은 사실 뭐 판소리 하시는 분도 그렇고 음악 하시는 분들이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창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재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또 다른 그 음악적 요소를 각자 가진 악기에서 사용하지만 완전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음악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롭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지은님도 그렇고 그 예술의 자유함을 느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부분에서 저도 네. 이제 굉장히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양식 그런 구조를 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즈나 신화위는 그 축이 있고 그 축을 통해서 변주를 더하거나 축을 기반해서 확장을 해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흥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이 프리 뮤직에 대해서는 맞닿아 있는데 약간 미묘한 차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축을 만들어 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축을 완전히 지우는 자유함은 제가 속한 단계에서는 아직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경험했었던 즉흥음악은 그러니까 결국 즉흥 작곡에 가까운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 축을 각자 그냥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뭔가
협의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되게 느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보시는 이제 그런 다른 이제 지원하고자 하시는 네. 음악가 분들이 저는 꼭 이거에 대해서 되게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은 너무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도 처음에는 재즈의 즉흥도 이제 그러니까 되게 모던 재즈로 가면은 되게 경계가 없어지거든요. 사실 네. 즉흥 음악과 굉장히 경계가 없어지는데도 그럼에도 제가 아까 느꼈던 그 미묘한 차이는 그러니까 축을 기반하고 있느냐 아니면 축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차이 정도로 저는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르의 이 차이. 자유 즉흥에서는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맞습니다. 것이다. 함께. 네, 함께 라고. 만들어간다는 예, 예. 게 좀.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국악하는 사람은 국악의 어법이 이미 몸에 깊숙이 배어 있고 각자 뭐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바이올린 하는 사람의 그 음악적 어법이 깊이 배어 있게 몇십 년씩 했으니까 그거를 벗어던지고 같이 축을 만드는 거로 금방 되나요? 라는 게 질문이 생기네요. 글쎄요, 음악이라는 게 즉흥음악이 사실은 어떻게 정의가 내려지기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본질적인 그런 음악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즉흥음악 안에서 더 잘 써야 된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네. 그거를 충분히 사용을 하면서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여기 안에 논의될 부분도 있고 굉장히 서로 나눠야 될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로 연주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2월 24일, 25일이 우리 프린지 콘서트고 그 다음에 2월 27일, 28일이 남산국악당에서 18일, 29일까지. 29일까지요. 27, 8, 9일까지 남산국악당에서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즉흥이라고 하면은 생각하시는 게 각자 세 분이 다를 것 같은데 나에게 즉흥이란 내지는 즉흥 음악이란 무엇이다 라고 해주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짧게 네. 즉흥 음악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즉흥 음악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제 서로 교감과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회 때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공존, 확장, 상생 이런 키워드를 저희가 몇 개 꼽았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음악이고 사실 예술을 넘어서 사회적인 메시지도 될 만큼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예술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에게 즉흥 음악은 자유 그리고 희열이었어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주법들과 어법들을 완전 벗어 던진 걸 보여주고 그것만큼 우리가 얼마나 제일 잘하는 연주법 그 두 개를 한 번에 보여줘보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연주자들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내고 싶어 하면서도 가장 자기가 내면 안 될 소리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 소리도 내면 그게 자기의 소리가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해금으로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가 뭔지는 지금까지 계속 배워왔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지만 그 반대로 내가 내면 안 되는 소리가 뭘까? 해금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뭐였을까? 네,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도 분명히 저한테 필요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진짜 좋은 고민을 하게 해주네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좀 찾아가는 시간이었기도 했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일 큰 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팀원들과의 그 소통, 화합이었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내내 저희는 에너지를 나누자, 에너지를 보여주자, 에너지를 읽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정말 한 군데 모이는 순간 서로가 정말 좋은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은님 너무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또 감독님 말씀 기반 위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나도 즉흥 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네요. 이걸 참여하시죠. 지원 기간이 끝났다. 다행히 지났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다행히. 네, 우리 네, 감독님. 저도 되게 앞선 말들에 너무 네. 깊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작곡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 즉흥 음악은 작곡으로 정말 완성된 작곡으로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자 동기로서 저는 되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곡이란 좋은 작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부터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조적인 생각을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잘 전달하는 것이 좋은 작곡인데, 근데 정말 좋은 작곡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느껴요. 그냥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나고 단순히 언변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안에 메시지와 내용이 너무 잘 담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그거 말을 잘한다는 건 뭐지라는 생각부터 다시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즉흥 음악이 다 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부분은,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일단 이 상황, 내가 말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걸 구조적으로 잘 전달하는 게 두 번째고, 마지막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로부터 좋은 응답을 이끌어내는 게 말을 잘하는 사람의 정의라고 저는 내렸거든요. 그럼 그게 좋은 말을 잘한다는 것, 그리고 그게 좋은 작곡이라는 것, 그럼 그것이 또 좋은 즉흥 음악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저에게 즉흥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딱 정의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작곡을 향한 말을 잘하게 되는 과정으로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과정이 또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까 말씀하실 때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작곡해 나가는 과정.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네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면 이 즉흥음악 축제가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악 베이스인 분들이 여기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3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그 도남은 국악당에서 이거를 주최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축제가 전통음악의 방향성에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 내지는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적이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전통 예술의 다양성의 한 부분의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창작을 위해서도 다양한 예술가의 협력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또 장르가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소리들의 조합들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연주가 나름대로의 또 각자의 개성에 대해서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통음악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점점 더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지은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국악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요즘 새로 작곡되는 곡들은 작곡가 친구들이 그 부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그 구멍에 빠지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막상 너무 연주를 잘하는데 앉혀놓고 그래서 네가 지금 내고 싶은 음정을 하나 내봐 하면 그걸 못 내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국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즉흥 음악은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하나의 또 뭐라 그래야 하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음악 장르처럼 된 건가요? 국악 안에 있는 여러 장르 중에? 네, 이게 시도를 할 줄 알아야 자신이 하는 그 전통 음악 그리고 다른 음악들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훈련? 네, 꼭 필요한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항상 중학교 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해라고 생각을 해왔으면서도 막상 떨어져 보니 그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뭐지? 하고 고민할 때 한 번씩은 꼭 시도해봐야 하는 게 즉흥 음악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또 모든 국악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해보라고 권유하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네. 저는 정말 주변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지원을 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주변에. 너 도대체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뭐 해야 돼?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나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어려웠겠네요, 친구가. 친구들 속으로 웃겠다 이제. 아, 자긴 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일단 녹음부터 한번 해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기교를 다 모아놓고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아, 네. 아유, 감독님이 아주 흡족한 작년에 훈련생으로서 참여자로서 아유 흡족한 대답을 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즉흥음악이 네. 이런 시작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또 어떤 음악가인지 이런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그런 걸로 네. 시작하는 네. 거에서 의미가 좀 크거든요. 좋은 대답했다고 우리 감독님께 칭찬도 너무 들으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네, 우리 한빈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혼탁한 피지만, 전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네. 혼탁한 피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되게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론은 결국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자기가 너무 좋아서 만든 음악을 사람들한테 내놓으면은 그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왜 아름답지를 분석하다가 나오는 게 이론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즉흥 음악이라는 게 결국 그 이론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연주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통 아까 관점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도 그 시대에는 분명히 저는 장담할 수 있지만 분명히 즉흥 음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스스로 아마 탐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을 거고, 그때의 유산이 전승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단계에 즉흥 연주라는 이 개념은 21세기에 맞는 개념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지 않을까. 후대를 위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의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즉흥 음악이 21세기에 꼭 필요한, 또 국악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꼭 필요한 음악적 훈련이자 하나의 음악 분야다라는 거에 아주 공감하고 동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즉흥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어떤 공연 관람을 할 때 살짝 팁 같은 걸 주실 수 있나요?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이미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긴 하지만 혹시 한빈님 있을까요? 팁 어떻게 관람을 하면 되나요? 처음 봐요. 그 즉흥 음악 처음 보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숨을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네, 그 벌어지는 행위를 하나하나 다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깊은 숨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면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과정을 마음을 열고 보시면은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보셔도 좋고요. 네, 좀 마음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를 따라가지 말고 전체를 맞습니다. 전체 네. 호흡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네, 그런 그러니까 뭐 하나가 좋아서 거기에 꽂혀서 네. 계속 보셔도 되고요. 관람도 역시 자유니까요. 네, 자유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너무 치밀하게 치열하게 무언가를 막 분석하면서 들으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놓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빈님의 꿀팁이었습니다. 네, 지연님은 어떤 꿀팁을 주실 건가요?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구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표현 잘하신다. 약간의 멍을 때리고 저들이 하는 메시지가 뭐지라고 받아들이려고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가만 보면 그냥 형태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저기서만 머무는지 나한테도 오는지, 그리고 만약 그 에너지가 나에게 온다면 그건 나한테 무슨 뜻일지 그냥 좀 편안한 자세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관람을 하면 또
그게 또 꿀팁일 것 같아요. 저는 연주를 하면서 좀 했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느낀 이 에너지를 저들이 과연 느낄 수 있을까? 관객들한테 전달이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또 그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느끼는 생각들을 다 관객에게 100% 전달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정말 자유로운 연주에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네.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네. 에너지라는 말, 기죠. 우리 네.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기의 흐름, 연주자의 기, 또 그걸 받는 사람들 이게 정말 소통이 되는가, 교류가 되는가 하는. 근데 그마저도 자유로운 경지 멋집니다. 네. 우리 유홍 감독님 두 분 너무 잘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이는 말씀 있으실까요? 너무 다들 너무 큰 아티스트가 네. 된 것 같아서 그렇답니다. 즉흥 음악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실현자의 음악이에요. 실현자의 음악이고 음악가의 음악이고 또 순간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즉흥 음악은 사실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관람해 주시면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연주가의 진면목도 보실 수 있고 새로운 면모도 발견하실 수 있고 그 연주자 간의 그런 세밀한 그런 것들도 교류 같은 것들, 반응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한 마음으로 얘기 나왔지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즐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즉흥 음악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관람도 자유롭게. 관람도 자유롭게. 너무 좋은 이야기들 이렇게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하고 또 우리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즉흥 음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저도 급상승했습니다. 두 분은 이번에 그 연주회에서도 같이 넥스트 페이지 콘서트인가요? 거기서도 연주를 하게 되시죠? 네. 그 넥스트 페이지 콘서트는 2월 27일 날 서울 남산국악당에서 연주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아까 우리가 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5주간의 워크숍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팀을 이뤄서 프렌치 콘서트를 2월 24일, 2월 25일 토요일과 일요일인데 5시에 연주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남산국악당 이야기를 하면 넥스트 페이지 콘서트 세 분 다 나오시죠? 네, 감독님도 나오시죠? 네, 넥스트 페이지 콘서트는 2023년에 참여했던 이제 프린지 아티스트들 선발된 프린지 아티스트들이 모든 분들이 나오시는 건 아닌가요? 네, 선발된 아티스트들이 올라오고 또 저희 한국 즉흥음악 거장들을 모셔서 특별 출연해서 함께 만드는 무대로 네, 강태현 선생님 아까 말씀해주신 네. 강태현 선생님도 나오시고 박창순 선생님도 나오시고 그러시나요? 우선 넥스트 페이지 콘서트에서는 강태환 선생님과 트럼펫의 이제 1세대이시죠. 최성배 선생님 그리고 피아노의 강효지 선생님 그리고 저도 같이 참여해서 프린지 아티스트들과 함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셨는지 다 나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훌륭해서 제비 뽑기에 가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모두 훌륭한 아티스트들로서 모셔서 연주회를 그 중에서도 함께 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옥 콘서트, 메인 콘서트, 나이트 콘서트가 있어요. 이것들은 어떤 건지 우리 감독님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나이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신설된 콘서트예요. 우선 자연 음향으로 듣는 한옥 콘서트가 있고 동시대에 이제 활발한 활동에 보실 수 있는 활동하는 연주가들을 보실 수 있는 이제 메인 콘서트가 있고 나이트 콘서트는 이제 저녁 시간 늦은 저녁 시간 전자음악과 이제 국악기 연주가가 함께하는 실험적인 무대. 밤 9시 반에 그래서 나이트 콘서트 전자음악과 국악기 실험적인 무대입니다. 네. 메인 콘서트는 메인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메인 콘서트는 말 그대로 즉흥음악 축제의 또 대표 콘서트이기도 하고요. 이제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즉흥음악 씬의 연주자들이 이제 만드는 무대입니다. 가장 정말 즉흥음악의
진수를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폐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가장 활발하게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누군지 보고 싶고 그분의 작품을 보고 싶다 하면 메인 콘서트를 가면 되는 걸까요? 네, 또 한국의 즉흥음악 씬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한번 또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한옥 콘서트, 메인 콘서트, 나이트 콘서트가 28일과 29일까지, 네, 맞습니다. 29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도남원국악당에서 하는 프린지 콘서트 24일, 25일, 그다음에 남산국악당에서 하는 넥스트 페이지 콘서트 27일, 그다음에 한옥 콘서트, 메인 콘서트, 나이트 콘서트가 28일과 29일 이렇게 네.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다음 달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에 그런 인터뷰가 됐는데요.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 더 많은 좋은 연주들 하시고 또 좋은 연주 2월달에 들을 거 기대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